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심포지엄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김영근 연구실장님을 좌장으로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전략실의 유상호 실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의 윤영경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종합 토론은 김영근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근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 오늘 예정된 시간이 한 6시 정도 돼 있었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준비하면서 발제자분들께도 좀 죄송하지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드렸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정보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무리하게 처음에 4분, 5분까지 하고 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들을 잘 전달을 해주셔서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긴 했지만 저희가 한 20여 분 정도 컴팩트한 토론을 좀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 도시건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감염내과 전문가이신 우리 윤영경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도시와 주택 전문 공기업인데 우리 유상호 실장님께서 이제 미래전략 실장님이신데, 사실은 이런 도시주택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를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께 먼저 한 7분 정도씩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5분의 발제자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정리한 질의 같은 거를 같이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시간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조금 못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2분 정도씩 못다한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영경 교수님,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상당히 귀한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이제 박진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 경로 차단에 이 감염 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학계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렇게 개론적인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월 20일 날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최근까지도 나날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발생되는 확진자 수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매스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발적인 지역사회 집단 전파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60세 이상의 고령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위험군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그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런 아웃브레이크 상황이 불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의 0.28%만 확진자를 배출했는데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거의 붕괴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이게 금방 끝나실 줄 알았다고 언급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 코비드 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코비2는 아시는 것처럼 전파력이 상당히 빠른 걸로 점차 규명이 되고 있고, 또 무증상 감염의 전파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여름이면은 조금 잦아들까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기후 지역에서 다발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팬데믹의 역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플루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팬데믹은 멀티플 웨이브로 왔습니다. 특히나 스페인 독감 때는 퍼스트 웨이브보다 세컨드 웨이브의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응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두세 달이 지나고 나면은 인플루엔자 유행절기가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언급하셨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여러 분야의 인력이나 뭐 자원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피로도나 내지는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또 경제의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왔던 길보다도 더 강한 이런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축 도시 환경 전문가들의 역할도 상당히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이런 자리가 크게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떠올랐었던 얘기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임영식 교수님이나 정재윤 교수님 팬데믹 역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에 집중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전략을 구축을 해야겠지만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들이 잘 구축이 되지 않고 또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면은 호흡기 감염병 그리고 또 다른 그다음 팬데믹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 시기에 같이 경험할 수도 있는 다른 재난들에 대해서도 이런 좀 포괄적인 대응 대비의 스코프를 좀 넓혀서 이쪽 우리 감염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학계 분야에서도 다면적인 그런 대응 대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병 전파는 우리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알로트 값 그리고 뭐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런 RT 값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알로트 값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밀집도나 우리 사람들의 접촉의 강도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밀집도를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도시나 이런 건축 계획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출을 좀 줄이고 이제 주택에 많이 머물면서 이제 임영식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택 안에서도 문화생활 같은 것들의 수요가 충분히 해결되는 이런 분야가 건축 분야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박진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이제 집단 및 다중시설에 있어서 이런 감염학계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이런 공조의 개선과 환기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수도권에 집중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나 여러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밀집도를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대응을 잘하려면 지역 중심의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하지만 또 반면에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이런 특성화된 기능을 육성하고 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도시 계획이 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아까 박진철 교수님께서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은 이런 인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또 유입된 환자들을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격리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코비드 19의 고위험군 보호에 있어서도 정재윤 교수님 말씀 잠깐 주셨었는데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고령 인구의 노출뿐만 아니라 이런 고령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설비 그리고 또 폐쇄 공간에서 이제 밀집도가 높은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 또 군대 시설에 있어서 이런 걱정들이 건축에도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의 생활 방역 수칙에 적용이 불가한 이런 쪽방촌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있는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삶의 환경도 좀 이 분야에서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진식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 이런 대도시 물류공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비약물적인 중재로만 이런 팬데믹을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평가를 위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평가 지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물동량이나 인구 이동량을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은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T나 빅데이터 그리고 AI 언급을 주셨었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거의 삶의 모든 공간에 CCTV가 공유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QR 코드나 뭐 핸드폰, 카드 사용 내용만으로도 이제 이런 환자들의 동선이나 격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공유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야에서 이런 동선을 좀 줄이고 또 동선을 분산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격리를 했을 때의 콜라테럴 데미지, 저희가 이제 생활 치료센터 같은 데에서 장기 격리되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가까이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도시 환경이나 건축 분야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에는 이런 뭐 CCTV나 이런 정보의 사용이 상당히 유리는 하겠지만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나 이런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다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김은희 센터장님 잠깐 말씀 주신 이런 헬스케어 퍼실리티나 인프라 스트럭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생활치료센터 처음 그 마련을 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었던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 가능한 아까 말씀 주신 가변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높은 건축물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을 복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박진철 교수님 말씀하신 공조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시설로 우리가 응급 상황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스콥이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당장 저희 국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호흡기 감염 클리닉의 뭐 구축이나 내지는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사실 공공 의료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응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수시로 대응에 참여하는데 특히나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시설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들이 많아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는데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꼭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감염병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시점은 시장 경제 논리보다는 방역이나 이런 공중보건 지원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여기 참석한 것처럼 다학제로 접근해서 뭐 요새 키워드 3개 있죠. 뭐 연대, 협동, 조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소통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참석을 함으로써 뭐 이런 토론들이 분명히 뭐 의료 체계나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사실 저희가 몇 달 전에 우리 건축학회에서 이런 그 세미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우리 윤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의료계와 우리 건축계가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연관되는 접점은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얼만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통, 융복합, 그다음에 학계, 학종 간 이렇게 서로 다른 계통에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오늘 많이 느꼈고 교수님 말씀에도 이게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이나 융복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5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뭐 저보다도 더 빠삭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서 이따가 우리 5분의 발제자께서 그 마지막 제가 시간을 좀 드릴 때 혹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식 교수님께서는 그 공동주택 물리적인 공간 계획 쪽 주호주동 단지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다 말씀을 못 하셔서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고요. 정재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정책적 도시 분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꼭 필요하긴 한데 우리 도시가 사실 굉장히 좀 고밀화된 측면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밀화된 도시에서 도시 계획의 그 저밀도 세 방향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 하나의 과제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손희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다차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요즘에 택지가 고갈이 돼서 그 한 뼘의 땅도 굉장히 아쉬운 판인데 혹시라도 그런 그 톨게이트 그 저기 뭐야 그 물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혹시 그 지하 고속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용 인공대지를 발굴하고 하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혹시라도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은희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좀 촉박했었는데 사실 면적 중심 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한 계획 쪽으로 가면서 아까 하나씩 던져주신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한 꼭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 건축물의 기능 강화라든지 아니면 어쨌거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박진철 교수님께서도 그 환경 전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고 마지막에 환기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직 좀 그 아직까지는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 잠깐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그 유상호 미래전략실 실장님께서 지정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지정 토론 뭐 하기보다는 SH가 어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건축이나 도시 공간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저희가 시민 주주단이라는 그 조직을 한 100명 정도 되는 서울 시민이 SH를 감시하고 또 후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6월달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는 이 한계에 인간이 힘으로써 도전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역사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한 실험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재밌게 읽었거나 아니면 지루하게 읽었던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에서도 여전히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쟁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총이나 감염이나 오염을 상징하는 균, 그다음에 건설, 발전, 그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새, 이 세 가지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 왔고 또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 또 소외된 자와 또 그 가지고 있는 자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온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시대는 저는 개방과 혁신, 그다음에 집중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확산이라든지 무역 과정에서 수많은 접촉은 돈이나 정보를 상징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나 사람이 부자나 부국이 되는 이런 시대였고 또 인구의 증대나 인구의 확산, 교육의 대중화는 결국은 양에서 질 그리고 가치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가 이게 뭐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인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가 개방, 혁신, 집중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시대는 안전, 개선, 분산의 시대로 가는 하나의 어떤 전환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환경의 중요성은 대단히 강조되어야 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 과거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 또 이 소위 혁신과 파괴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의 건강을 공공과 개인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월 26일 날 시민주주 100인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SH 공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좀 하고 같이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 제안과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4개의 분과를 나눴습니다. 계획 보상 분과, 설계 시공 분과, 주택 공급 분과, 시설 운영 관리 분과 이렇게 나눴는데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계획 보상 분과에서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보가 뭐 물론 메일, 카톡으로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 비대면 소통 방식이 반영된 공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대면 개방의 이런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이행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환경 보전과 회복 차원에서 이 어떤 이 계획이나 설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요. 설계 시공 분과에서는 뭐 에어 샤워나 열 감지기, 재택 환경들을 갖춘 포스트 코로나형 설계가 필요하고 실제 단지에 그러한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건강 도시를 추구하는 설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들이나 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분과에서는 주택 공급 여전히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나왔고요. 임대료 관리비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입주민의 욕구가 그러니까 이 건강이나 방역에 대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내 건축이나 이제 뭐 이런 방역 시스템이 단지 안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 운영 분과에서는 이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SH나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 내 공동생활 공간을 이제 지금까지 구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택트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이 단지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5월달에 SH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SH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환경이나 보건에서는 이 감염병이 적은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시대로 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이고 점점 이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이 공간 방역 매뉴얼 같은 게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전체 25개구 363개 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단과 연계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론 우리 K-방역의 생활화나 K-방역은 세계적이지만은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뭐라 그럴까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버넌스 형태로 이 매뉴얼이 좀 만들어지고 이 대처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경제 차원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경제가 도시 경제나 지역 경제로 만들어지고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는 종말을 고하면서 다품종 지역 생산이나 로컬 팩토리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일정 지역에 대규모 이 어떤 택배나 물류 센터가 있는데 도시마다 그런 25개 구마다 그런 거점 물류 비축 센터나 기능
거기에는 위생이나 방역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야지 한 군데가 뻥 뚫려 버리면은 나머지가 속수무책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시경제 차원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위기 발생하면은 접촉이 차단이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차단에서 조금 인색해야 되는데 조금 유연성을 발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소규모 비대면으로 그 안에 공동체가 지켜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뭐 5G나 뭐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소위 사이버 공간 복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도 같은 걸 만들고 사이버 맵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이 공동체가 이 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시장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저비용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제 가능한 그다음에 건설 환경 만들어내야 되고 안전이나 위생, 방역, 격리 이런 부분들이 생산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건설 과정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설 형태가 지금은 뭐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이 서울 무균 주택이나 뭐 방역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공공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민, 기업, 행정,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서울 이 위생 트러스트 뭐 그냥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생활은 이제 지금까지는 원하면은 누구나 어디에 가서 자유롭게 접촉하는 그런 사회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사회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 특정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회피하는 이런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비접촉 뉴 노멀의 어떤 도시 시설 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가 나왔을 때 인터뷰를 했죠.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이 길에서 최악의 수는 분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연대와 참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공공과 함께 시민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 돼서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저희 SH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뭐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설문조사나 시민주주 여러분들 결국은 뭐 이제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최대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단을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그 우리 유튜브로 지금 올라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실내 환경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SH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청신호 주택에 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런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뭐 임영식 교수님, 박진철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가 건축 학회랑 그 건축 계획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을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응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좀 연구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 뭐 이게 아주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여튼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그 실내 환경 분야라든지 청신호 주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또 이게 또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시간을 압박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 또 마무리 또 말씀을 또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한 1분 정도씩 좀 축약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식 교수님. 네. 네, 그 저희 전체적으로 오늘 그 발제해서 시작한 이유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도시건축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화두를 내놓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 건축학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단계에서는 각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건축적 대응 부분이 시리즈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사회적 밀집도 낮추고 그다음에 방역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적 공간의 활용 가이드나 그다음에 패턴에 대한 매뉴얼 작업도 동시에 저희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현 교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제 발표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어떤 위기에도 인간은 극복을 하는데 그 극복하는 방향이 현재 우리가 그 이제 있는 상황,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글로벌 워밍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 맞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 제가 그 제안한 거는 이제 이제 밀집도에 관한 건데 사회적 밀집도를 이제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밀도, 중밀도, 이제 저밀도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밀도라는 게 꼭 모든 게 낮은 건물과 오픈된 농촌 뭐 이런 현황이 아니라 같은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적 밀도를 낮추려면은 건물은 고층화되고, 그러니까 코브제가 제안한 것처럼 아파트 형식을 가면서 대신에 그런 아파트 빼곡히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아파트 주변에 도시적인 그 녹지 환경 같은 게 많아지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밀도가 되는 거죠. 이런 공공 환경을 그 확충하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가 그 야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도 둘 수 있고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강화되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대한 대응을 이제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 저밀도나 중밀도가 이제 좀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분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냥 그 지금 21세기는 굉장히 그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닥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 시장 경제 논리를 두면은 점점 더 그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사실 컴팩트 시티를 하면서 뭐 용어는 컴팩트 시티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녹아들지 않으면 안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염두를 좀 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 손익 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좌장 김영건 실장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다차로 하이패스 시행과 지하고속도로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도심 물류 시설을 개발하는 그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확보 관점이고 또 하나는 입체 개발 관점입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차로 하이패스 실시로 인해서 톨게이트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유유지를 이용한다든지 휴게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입체 개발 부분은 복합 휴게 시설이나 환승 시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입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사례는 저희가 수도권 주변에 일단 그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 여러 구간에 걸쳐서 수도권의 지하고속도로망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하고속도로망 사업이 추진이 되면 후속해서 각 거점별로 입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휴게소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동서울 만남의 광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입체 개발에 관해서는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건축 대상도 실적하고 수상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저희 도시 물류 시설 개발에도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드리면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학회나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때 사실은 그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박진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환경 오염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공공 부분이 먼저 앞서서 민간을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 확대나 민간의 기술을 견인하는데 공공 부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회와 공공 부분과 민간이 협력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더 크게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김은희 박사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는 결국은 각기 다른 목적의 크고 작은 어떤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활동의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건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면적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선도에 손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고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쪽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철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또 그 어떤 그 우리 저기
독자가 실내 환경에서 SH가 코로나 제대로 대응하느냐고 묻듯이 지금 환기 기준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은 매번 그 비용 문제 가지고 최소 기준만 하고 그 유지 관리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19 관련돼서도 앞으로 그 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비용을 높여가지고 비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실자들이 건강과 관련돼서 아까 안전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설비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오늘 토론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진행자로서 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실 오늘 발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도시주택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공간적 대응 그 이전에 있는 팬데믹의 역사라든지 시대별 연관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뭐 사회적 변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환경 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아주셔서 왜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제 내용, 아주 좋은 컨텐츠들을 주셔서 저도 진행자로서 굉장히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에도 우리 건축학회 그리고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아까도 우리 발제자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체가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 이걸 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마무리 드리고요. 전 사회자한테 다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양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미디어센터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도시와 건축 온라인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 그다음에 SH공사의 김세웅 사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이 심포지엄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